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 과연 통과가 될지도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오늘은 배종호 세안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5개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려서 다 보시기도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열린 이제 청문회니까 지금 여야가 공수가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전의 청문회하고는 공수가 바뀌면서 입장이 전혀 달라진 거죠. 지금 민주당은 검수완박 대치 정국이 펼쳐지니까 지금 더더욱 굉장히 선거 검증에 나섰고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일정이 법정 기한 안에 열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지금 일주일 뒤에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줄줄이 다른 이제 후보자들까지 늦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집중 공격을 폈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가 펼쳐졌습니다. 예.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부터 얘기 나눠볼 텐데요. 주요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도대체 김현장에서 20억을 받으면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런 답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연봉, 상여금은 그 전해에 얼마나 실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연봉이 결정된다라고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관 내후로 고액의 고문료 받았던 것 자체가 과연 불법인지 제가 볼 때는 위법 사항은 전혀 없고 명료하고 정확히 설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한 건도 전화를 하거나 부탁을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관 내용 문제라든지 이해 충돌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전혀 그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조금 제가 송구스러운 그런 측면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관 예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는데 한덕수 총리 후보자 본인은 뭐 어떤 것에 대해서는 이제 터무니없다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고 갈수록 지금 나빠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이제 여소야대 전국이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임명 동의를 안 해주면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제 국회 통과가 어려운 거죠. 그럼 이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럼 이제 이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은 결국 이제 국민 여론인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민 여론이 좀 나빠지고 있어요. 결국 이제 과거의 전관 내용 문제라든지 고액 고문료라든지 이해 충돌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여론조사를 보면은 찬성이 36인데 비해서 반대는 46%로 굉장히 반대가 높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갤럽 여론조사도 있었는데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적합이 30%, 부적합이 이제 37%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3주 전에는 어땠느냐? 적합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3주 만에 부적합 여론이 1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런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4년 4개월 근무하고 그러니까 고문으로 김현장에서 과연 20억을 받는 게 맞는지라는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청와대에 있다가 김현장 갔다가 다시 이제 국무총리 갔다가 다시 김현장 갔다가 다시 이제 국무총리 로 지금 하겠다는 이런 이제 회전문 인사 경력에 대해서 국민들의 좀 눈높이가 굉장히 따가운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질타하니까 좀 어느 정도 자세를 좀 낮췄어요. 국민의 눈높이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다만 뭐 이해 충돌이라든지 전관에는 전혀 없었다라고 이제 본인 해명을 했고요. 그리고 나와서 후보의 공무원들에게 전화 한 통 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나한테 18차례나 전화를 하지 않았느냐. 이것 봤을 때 당신이 후배들에게 친밀한 후배들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라면서 또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해 충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오해를 받을 상황에 가는 것 자체도 이제 이해 충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본인은 아니라고 이제 해명을 했으니까 더 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의혹이 있었죠. 외국계 대기업의 자택을 임대하는 과정, 또 배우자의 미술품 판매 등 여러 가지 이해 충돌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명 들어보겠습니다. 90년도에 사무관
10호봉 10년 한 사무관 월급이 48만 원이었습니다. 후보자가 이 외국계 기업으로부터 3년 동안 3억 원 월세를 받았는데요. 한 달 월세가 이게 800만 원이 넘습니다. 절대로 그 기업들에 대한 하나의 그런 특혜나 관련이나 또 그 회사의 책임자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 후보자님. 그렇고요. 거기에 대한 자, 소득은 후보자님. 철저하게 종합소득으로서 다 그 세금을 낸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배우자 최하영 씨 재산이 10년 사이 12억이나 증가해서 2배 증가했더라고요. 이건 남편 잔세에 한 안덕수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겠냐. 집사람은 제가 공직에 있을 때는 단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 봐 안 한 겁니다. 만약 저의 덕을 보려고 했다면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전시회를 했을 겁니다. 네, 공직에 있을 때는 한 번도 전시회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직을 나온 뒤에 이제 전시회를 해보니까 저렇게 그림값에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 제기가 된 건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정법에 딱 떨어지게 위반한 부분은 없어요. 예. 다만 이제 국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과연 이제 국민들의 정서가 용납하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핵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4개월 동안 보니까 간담회 4번 하고 한 20억 정도를 받았는데 과연 이것은 이제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용납이 가능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은 간담회는 4번 했지만은 한 번 간담회 하려면 여러 달 준비한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내놨고요. 이제 좀 배우자의 재산 증식도 좀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 한 10년 동안에 한 10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한덕수 후보자가 일부 증여한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구체적인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을 좀 거부하고 있으니까 미동의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료 납부 문제라든지 또 부동산 거래 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한덕수 후보자가 명쾌하게 검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출한 것이 좋지 않느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내일 또 지금 이제 청문회가 이어질 텐데 내일 청문회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이제 같은 문제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겠지만 일단 제가 전망하기는 예. 일단 청문회 적격받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정의당에서는 자료 제출을 지금처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는다면은 부적격을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벌써부터 흘리고 있거든요. 정의당에서요? 네, 정의당에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수완박 관련해서 완전히 대치 정국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지금 헌법에 보면은 국무총리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장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를 한다면은 다른 장관 후보자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제청을 하면은 대통령이 국회에 미동의 그러니까 청문회 채택이 안 되더라도 지명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청문회 연계 전략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내일 부적격 판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이 좀 됩니다. 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김부겸 총리가 대신 제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드린 대로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날 취임식을 갖지 않습니까? 예. 당초에는 그러면 취임식과 동시에 내각도 출범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헌법에 말씀드린 대로 국무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공석이면은 제청의 주체가 사라지는 것이니까 내각을 구성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월 10일 날 출범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양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따라서 이제 현 김부겸 총리가 장관 후보자를 제청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의 역대 사례를 좀 보면은요,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김종필 초대 국무총리 후보를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를 해가지고 한 6개월 가까이 서리로 있었고, 그래서 김영삼 정부의 마지막 총리가 고건 총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제청해서 내각을 구성한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도요 탄핵에 의해서 갑자기 대선이 치러지는 바람에 인수인계 절차가 없이 취임을 바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청을 할 사람이 없으니까 유의로 당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 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일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을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내일도 이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니까요. 예, 저희가 좀 빨리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시나리오를 한번 써봤습니다. 저희가. 자, 이 외에도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제 청문회도 있었죠. 론스타 의혹이 쟁점이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좀 주목할 만한 장면이 있었나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관련해서는 시작부터 끝까지 예.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검증에 초점이 모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특히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매각을 할 때 론스타 이때 이제 재경부의 은행제도 과장이었고 그리고 또 론스타가 이걸 이제 매각을 하고 먹튀 논란 할 때는 이제 금융위의 부위원장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론스타가 투자자 그리고 국가 간 소송을 할 때는 또 국무조정실장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론스타 의혹과 관련해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검증에 날을 좀 세웠는데 특히 이제 감사원 감사가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검찰의 수사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이제 주의 처분을 내렸고 그리고 검찰은 기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추경호 후보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당시에 검찰이 기소했지만은 대법원에서 1심에서도 무죄, 2심에서도 무죄, 3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그리고 외환은행이 굉장히 재정 상태가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외국 자본의 유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 점의 불법도 없었고 또 사사로운 개입이 없었다. 그리고 당시에 주가가 3,000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이제 외국의 자본을 들어와 가지고 정상화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주가가 올라가지고 결국 한 7만 명 정도의 소액 주주들이 오히려 도움을 받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사실은 이제 추경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의혹이 제기된 것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직 집중적으로 제기되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무슨 문제냐면은 이제 본인이 대구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이제 정치자금으로 처리했어요. 예. 관리비 등. 근데 이제 정치자금법 내역을 보면은 이걸 이제 생활비로 쓸 수는 없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 주민등록을 보면은 이제 아내가 같이 거주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생활비로 쓴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은 아니다. 아내는 주민등록은 이전에 있었지만은 생활은 서울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부각은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의외로 의외로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내일 좀 지켜봐야 되겠고 반면에 오늘 이제 병역 문제는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추경호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병역 면제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병역 면제를 받은 사유가 폐결핵이었거든요. 그러면 폐결핵 병역 면제 처분을 받기 6개월 전에 공무원에 이제 임명이 돼가지고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폐결핵이 비활동성으로 돼가지고 또 임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과연 당시에 본인이 이 폐결핵 관련해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느냐 그 자료를 제출해라라고 지금 민주당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인사청문회가 굉장히 많이 개최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도 이제 바쁩니다. 또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었죠. 자,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대장동 일타 강사로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렇습니다. 공교롭게도 자신도 이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죠. 오늘 이 점이 좀 집중 부각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오등봉 근린공원 이 특례 사업이 가장 집중적인 검증의 대상이 됐는데요. 이게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주장하기를 너무 민간 수익률이 과다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체 사업비의 8.9%가 수익률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사업은 이제 4에서 6% 정도밖에 수익률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높게 수익률을 보장을 해줬느냐? 예. 이거 일종의 특례 아니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면은 컨소시엄에 제주도 공무원들이 좀 가기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의 측근 지인들 또 이웃 사촌들도 다 연결돼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거는 그야말로 제주도판 대장동 사업이다라고 이제 공세를 펼쳤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후보자는 아니다. 일절 그런 것은 사실 아니다면서 세 가지 본인이 환수 장치를 내걸었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원 특례 사업을 하면 이제 70% 정도를 이제 공원 용지를 하는데 제주도 오등봉 사업 같은 경우는 87%를 지정을 했다. 그리고 또 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100억 원을 확정 기여해서 환수를 했다. 그리고 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본인은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이제 업무 추진비 사용 내역도 이제 문제가 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단골 식당의 쪼개기 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 것은 2년 8개월 동안 특정 식당에 한 1,800만 원어치를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아주기 아니냐. 근데 이제 이 업무 추진비 내역을 보니까 내역하고 결제일만 다르지 사용 금액이라든지 그리고 목적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카드냐면은 제주도 총무과에서 업무 추진비 내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지금 원희룡 지사가 쓰는 것을 편법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제주도 총무과는 이게 구분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저 김영란법 위반 또 제기도 되고 있습니다. 의혹. 그게 무슨 얘기냐?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제 3만 원 이상은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이 단골 식당이 뭐 점심도 가장 싼 것이 6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이 있었다면은 이게 김영란법 위반이 아닌가? 또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현금을 업무 추진비로 썼다는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역시 또 자료 제출 문제가 또 도마 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우리가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은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라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원희룡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하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본인 이제 해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셀프 해명을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 정신을 좀 훼손하는 것이다. 라면서 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또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 이제 인사청문회도 있었고요. 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 박복윤 문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이제 진행이 됐는데 앞서 저희가 이제 언급한 다른 이제 청문회에 좀 약간 가려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라든지 원희룡 후보자의 검증에 초점이 모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후보자는 좀 언론에라든지 이런 초점이 좀 상당히 비껴가는 면이 있었는데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역시 아들이 도박업체에 근무한 것 아니냐라는 게 이제 집중적으로 검증의 대상이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진 후보자는 아니다. 아들이 근무했던 그 업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다. 라고 해명을 하면서도 그렇지만 좀 본인의 부도덕한 소치라고 생각하면서 또 자세를 낮추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역시 이제 박복윤 문화체육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친일 역사관 문제가 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역시 문제가 된 것은 다 칼럼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독도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독도 방문에 대해서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이제 논조의 칼럼을 실으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앞으로 당신이 문화체육부 장관에 지명이 돼서 업무를 시작을 한다면은 독도를 방문하겠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독도를 또 방문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국민의힘에서는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걸 또 다시 본보가는 그런 소동도 벌어졌고요. 역시 이제 친일 역사관이 계속 문제가 돼서 일왕 때는 그럼 왜 갔느냐? 그럼 본인이 자발적으로 초청장 없이 갔고 취재차로 여기에 갔다라는 이제 그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장관 후보자만 5명의 인사청문회가 개최가 됐고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봤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모레는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전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벼르고 있는 이제 청문회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검수완박 법안 처리하고도 지금 맞물려 있습니다, 이번 주에. 그렇죠. 지금 이제 당초에 검수완박 법안이 합의대로 진행이 됐다면요. 예. 민주당도 상당 부분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협치 정국으로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합의가 파기되고 또 일방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대치 전선이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치 전선의 찬 기운이 지금 청문회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이제 핵심 쟁점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과연 앞으로 5월 10일 이전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이게 출범할 수 있는지라는 것, 그것과 관련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11일까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혀 있고
그리고 이제 권영세 그리고 김현수 두 장관 후보자는 아예 청문회 일정이 아직까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5월 10일까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다 구성이 되기는 좀 어렵고요. 그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럼 몇 명이 낙마할 것인가라는 게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인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리 많아도 1명 이상은 안 된다. 아무래도 저 염두에 내부의 비판의 소리가 지금 이제 정호영 장관 후보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지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 후보자 포함해서 한동훈, 정호영 이렇게 최소한 3명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2명 더 낙마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청문회가 진행이 되면서 새로운 그런 의혹들이 계속 쟁점화된다면은 낙마 대상자가 몇 명까지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일단 최소한 1명 낙마는 이제 기정사실로 보고 계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아마 국민의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인사청문회 전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